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뜻하지 않게 한국을 취재하러 온 스페인 기자 올리비아 씨가 한국에 오게 되며 겪었던 일들을 사연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는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0년 넘게 기자로 일하고 있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제 기사 대부분은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다루었고, 아시아는 저에게 그리 가까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과 감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가끔 업계 동료들을 만나 종종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전 그리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기술력이 뛰어나다거나 드라마가 인기를 끈다는 이야기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아직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가난하고 작은 나라일 뿐 아니라 남북한의 전쟁을 겪은 나라로 도시의 치안이 좋지 못할 것이 분명할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가들의 기술력을 야금야금 훔쳐 짝퉁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얼핏 듣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그저 자본주의와 서구 문화를 빠르게 흡수한 또 다른 아시아의 작은 변방국가일 뿐이었죠. 게다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감의 근거는 뉴스에서 접한 몇 가지 사건들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묻지마 폭행이 잦은 나라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치안이 정말 안 좋은 나라라고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정말 심각해진다는 뉴스를 우연히 접했었습니다. 그렇게 공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들을 때 역시 낙후된 나라라는 인식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이미지가 점점 더 부정적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치안도 좋지 못하고 공기마저 숨쉬기 힘들다면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이 아닌 스페인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신문사에서 편집장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곧 서울에서 국제 언론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에 참석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면 한국의 수도를 말하는 거냐고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편집장은 맞다며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적 변화를 중점으로 취재도 해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마이 갓.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한국을 가야 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제 업무 분야는 유럽과 남미 국가의 주로 정치와 문화 쪽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 후진국 한국에 가서 무슨 취재를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편집장의 강한 카리스마에 눌려 저는 이미 한국에 가 있는 기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표를 내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그저 생소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득한 그 나라에 2주 동안 머물러야 한다니. 웁스. 저 악마 같은 편집장을 내가 언젠가는 복수한다는 다짐을 뒤로하며 자포자기하고 말았네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뭔지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기자로서 직업적인 책임감이고 뭐고 결국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첫 번째 감정은 단순한 피로였습니다. 비행 시간이 길기도 했고 그리 기대되지 않은 여행이라 그런지 기내에서 잘 쉬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한국인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규모와 효율성 면에서 스페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동화된 첨단 입국 수속대에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장시간 비행에 지쳐있던 저로서는 입국 수속이 길고 힘들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벌써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의 입국 심사 과정은 아주 빠르고 간단했습니다. 제가 가본 세계 어떠한 공항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신속한 처리였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AI 안내로 보시며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가 한국만 22세기를 사는 나라 같았습니다. 처음 오는 나라인데도 그 크기에 압도될 뿐 아니라 질서정연한 모습은 저를 이미 압도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던 거랑은 달리 공항에서는 특공대로 보이는 사람들의 경비가 삼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이라고. 여기는 국제공항이니까 좀 특별한 게 아닐까? 저는 설마 아닐 거라며 스스로 합리화하며 그럴 리 없다고 부정을 해가며 궁시렁대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고 모든 절차가 놀랍도록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궁시렁거리다 놀라고 궁시렁거리다 놀라고를 반복하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선입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효율적이라니 그저 첫인상이 좋은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시간이 시작되자 이런 놀라움은 더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초행길인 외국인이라도 너무 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안내가 너무 잘 되어 있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자리에서 몇몇 사람들이 노트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문서 작업이나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와우, 이런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비싼 통신료를 지불하며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혹시나 설마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아니겠지 하면서도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 상단바를 내려 와이파이를 연결한 순간 헐, 대박. 저는 정말 믿지 못할 상황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달리는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거지? 지금 내가 22세기에 와 있는 건가?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놀라다 좀 진정이 되니 저는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는 한저음 부끄럼 없이 모든 것이 깨끗하였고 역시 첨단화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하나같이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은 도로 진출입로 노면에 색깔로 유도선이 표시되어 있어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건 대체 누가 생각해낸 거지? 여기는 초보자여도 운전이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톨게이트에서 80km의 속도로 지나치며 요금이 자동 처리되는 것을 보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지금 내가 뭐를 보고 있는 거지? 여기가 내가 아는 한국이라고. 이 나라는 정말 미쳤구나. 그렇게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놀라다 지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역시 차들도 질서 있고 정연하게 신호에 맞추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울도 대도시인데 거리도 이렇게 깔끔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들과 풍경으로 하여금 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취재 일정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대기업 본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몇몇 한국 기자들과 만남을 가졌고 회사 담당자와도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미팅 문화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형식적이고 예의를 중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말할 때마다 상대방은 주의 깊게 듣고 메모를 했고 무엇보다 영어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대부분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했고 이는 제 기사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국제적으로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선진국가들을 카피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제 선입견은
여기서 한 번 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를 구경하며 기사에 들어갈 도시 풍경과 한국 문화를 조금 더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팅했던 한 기자에게 서울 시내 투어를 좀 부탁해도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면서 회사 차량으로 숙소 앞으로 6시까지 픽업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정이 많은 건가? 아님 내가 이쁘니 나한테 관심이 있어 그런 건가? 어쨌든 태우러 온다 하니 편하게 투어할 수 있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상관없었습니다. 호텔 출입문을 나서자 그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 중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생겨 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국은 언론사들이 얼마나 부유하길래 이런 최고급 외제차를 지원해 주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밖의 대답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네시스를 만든 현대라는 기업이 일본 회사인 줄 알았는데 그의 말을 들어보니 이 기업은 한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였던 거였습니다. 제네시스는 안전하고 모든 기능이 흠잡을 곳 없이 완벽했기에 일본에서 만들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래서 스페인 상류층들의 전유물처럼 타는 차인데 이 차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니 전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치안도 안 좋고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지? 대체 이 나라에서는 언제까지 놀래야만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폭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 그런 폭행은 대부분이 중국에서 건너온 조선족들의 소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지듯 물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잠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이제야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를 달려 첫 목적지인 광장시장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좀 더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고 식전이라 간단하게 요기도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안은 활기차고 사람들로 북적였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빈대떡이라는 음식을 추천받아 먹게 되었죠. 와우, 이거 뭐지? 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맛에 또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채소로 이런 맛을 내는 거지? 그러면서 닭발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한 점 달콤하게 입안에 넣는 순간 빈대떡과 매운 닭발의 조화가 입안에서 풍요롭게 제 혀를 즐겁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이러다 한국으로 시집와야 하나 하고 충동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맛있게 닭발을 발라가던 그 순간 어이없게도 먹다 치아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치과 치료의 충전물이 닭을 바르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타국에서 치과에 가야 할 상황이라니 너무 당혹스러웠죠. 한국에서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안전하기는 한 것인지, 과연 영어로 소통은 가능한지, 여러 가지 걱정이 제 머리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분이 걱정하지 말라면서 당황한 저를 안심시키며 내일 아침 숙소 근처로 예약을 해줄 테니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치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불안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그것도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라. 하지만 치과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저를 또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치과는 아주 깨끗하고 영화에나 나올 듯한 장비로 장착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접수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진행되었고 처음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울까 걱정했지만 접수처에 있는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아주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심지어 진료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치과 예약을 잡으려면 보통 며칠에서 몇 주는 기다려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 빠른 진료 속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 세계 최고 선진국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역시 친절하게 영어로 진료 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금방 치료가 끝났습니다. 게다가 치료비는 너무나도 저렴했습니다. 외국인이라 덤탱이 맞으면 어쩌나 염려했는데 역시나 혼자만의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거죠. 전 한국이라는 나라에 자격지심마저 들었습니다. 스페인에서라면 몇 배는 더 지불해야 했을 진료비가 한국에서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해결된 것입니다. 저는 직원에게 치료 비용이 정말 이게 전부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았을 정도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와서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저렴한 비용에 정말 충격을 받았죠. 스페인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정말 월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의료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있을 때 주저없이 저를 도와준 한국인 기자와 치과 직원들, 그리고 의사 등 모두가 저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은 정부의 의대 증원 문제로 의사들이 파업을 이어가 응급실 대란으로 안타깝게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정말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이 문제를 잘 풀어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이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과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모든 부정적인 나의 생각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전부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공기 오염이나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한국을 평가했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그 생각들이 얼마나 근거 없고 터무니없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 그때 그 기자분이 저한테 반해 고백했다면 저는 당장 한국의 며느리가 되어 있을지도. 크크. 하지만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냥 친절히 생활화되어 배려가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무엇보다도 생활의 편리함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치과에서의 경험이 저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한국인 기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깊이 배려하는 사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스페인에서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후로 한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하며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점점 긍정을 넘어 추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라는 생각을 넘어 문화적으로도 훌륭하고 따뜻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주 동안의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일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취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제가 이제는 오히려 이 나라를 동경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젠 돌아가면 이런 좋은 경험을 만들어준 편집장님께 감사의 선물로 복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머물렀던 마지막 날, 서울의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도시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한국은 과거와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어우러져 있었고 그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전통 한옥, 번화가에서 들리는 전통 음악의 선율. 이 모든 것이 묘하게 어울리며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건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배려심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그 누구도 제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도와주고 한국의 좋은 점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하나하나 깨뜨려 주었습니다. 제가 마드리드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을 때, 다시 한번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득 품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쿨하게 인정합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나라가 되었고, 그저 기술만 발전한 나라가 아닌 인간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사람들 모든 것이 궁금해졌거든요. 저는 돌아가서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 보려 합니다.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기사를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성장의 기적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지를 제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력이나 발전된 시스템만이 아닌,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이 사회가 가진 조화로움이었죠. 이제 한국은 제게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다시 오고 싶고 더 알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그때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한국을 경험하고 싶다라면서요. 저는 한국에 대한 감정을 가슴 깊이 새기며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취재가 아닌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한국 여행을 꿈꾸게 된 것이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꼭 기사로 남겨 세상에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꼭 한 번쯤 한국 방문을 강추드립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참고로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라면 꼭 청심환 몇 개는 준비해 가셔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저 가난한 후진국인 줄 알았던 한국을 방문한 올리비아 씨가 한국을 겪으면서 추앙하게 되는 감동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